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볼 주제는 축구계의 영원한 논쟁. 바로 개인의 기량과 우승 트로피의 상관관계입니다. 최근 매드풋볼에서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윙어 20인의 순위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쟁쟁한 명단 속에서 당당히 15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 손흥민 선수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15위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의 면면을 뜯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통계와 역경을 분석해보면 손흥민의 이 순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축구 역사의 기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선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우승 경력을 봅니다. 이번 명단에서 손흥민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한 선수들의 명단을 보시죠. 16위 앙헬 디 마리아, 17위 리아드 마레즈, 그리고 18위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냉정하게 비교해볼까요? 디 마리아는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정복한 우승 청부사입니다. 마레즈는 레스터 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과 맨시티의 트래블 주역이었죠. 반면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도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컵이 없습니다. 축구계에서 무관은 선수 평가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수많은 우승컵을 가진 선수들보다 손흥민을 위에 두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승 프리미엄을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파괴력과 임팩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트로피가 실력을 증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트로피 없이도 전설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 명단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의 완벽한 양발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발 자비 선수를 보지만 손흥민처럼 양발의 파괴력이 균일한 선수는 축구사 전체를 통틀어도 극히 드뭅니다. 상위권에 위치한 레전드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는 전설적인 왼발을 가졌지만 오른발은 보조적인 역할에 가깝습니다. 7위의 로벤과 9위의 베일은 소위 외발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왼발은 날카로웠지만 패턴이 읽히는 단점도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수비수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왼발로 59골, 오른발로 62골을 기록하며 거의 완벽한 50대 50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양발로 각각 50골 이상을 넣은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5명만이 달성한 위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혹독한 훈련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윙어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다듬은 선수라고 말이죠.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레버쿠젠과 함부르크 시절, 그리고 토트넘 초기만 해도 그는 전형적인 조커 혹은 준수한 윙어 이미지였습니다. 시즌당 10골에서 14골 정도를 기록하는 선수였죠. 하지만 조제 무리뉴 감독을 만나면서 그의 수비 가담과 전술적 이해도가 폭발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그는 진정한 득점 기계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22 시즌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23골 중에 페널티킥이 단 한 골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동 득점왕이었던 살라가 페널티킥으로 여러 골을 챙긴 것과 대조적입니다. 순수 필드골만으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이것은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이미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전성기 시절에 근접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손흥민이 아시아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21세기 최고의 윙어 명단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유럽의 정통 강호들, 남미의 기술자들, 아프리카의 신체 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 수많은 천재들 사이에서 아시아인의 이름은 오직 손흥민 하나뿐입니다.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아시아 선수가 주장을 맡고 팀의 상징이 되며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는 것. 이것은 2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축구계가 가진 인종적, 지역적 편견을 실력 하나로 박살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한계로 인해 우승컵이 없다는 점은 팬으로서 분명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팀에서 지미, 그리브스, 해리 케인과 같은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통산 득점 4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손흥민이 얼마나 고독하고도 위대한 싸움을 이어왔는지를 증명합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5위라는 순위는 그가 걸어온 길을 설명하기엔 오히려 부족해 보입니다. 그 아래에 위치한 수많은 우승 경험자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라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불가능에 도전한 흔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21세기의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윙어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그 격전지에서 15위를 차지한 손흥민 선수는 이미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비록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를 월드클래스로 이끌어준 무리뉴와 콘테 감독, 그리고 그를 지켜본 우리 모두는 행복한 목격자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올 또 다른 마법 같은 골들을 기대하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흥민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